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라이징 스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내 포트에 담으면 좋을까요? 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죠? 아래 나오는 전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MTN 글로벌랩을 치셔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 담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힌트들 여기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려볼게요. 하나금융투자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 그리고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추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동엽 PB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항상 해외 시장과 관련된 주요한 팁을 주셔서 통요한 이 방향성을 잡아보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PB님, 오늘은 어떠한 좀 방향성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뭐 휴일 이후에 네네. 또 빨리 찾아온 금요일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오늘은 좀 상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한가 설명 드리려니까 굉장히 뭐 기분 좋은데요. 네네. 뭐 최근에 글로벌랩 이 대화방에 보더라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 그 분위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일본의 상한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는데 일본은 상한가 제도가 네. 있는 건가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상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은 네.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꼭 필요한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요? 먼저 어제 상한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랩 포트폴리오에 소프트뱅크 이제 모바일이 새로 상장한 모바일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제 소프트뱅크 그룹 이제 종목 코드는 9984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본에서 시가총액 2위이고요. 1위는 이제 도요타자동차가 2위가 소프트뱅크 그룹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거의 이 시가총액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엄청난 경우네요. 네. 예. SK하이닉스 2개 정도 되는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그룹이 상한가가 났습니다. 어제 화면을 보면은 9,962엔으로 끝나서 17.73%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좀 이제 이상하죠. 뭐 20%면 20%다, 30%면 30%다. 근데 17.73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상한가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시장에서 상한가가 난 한 4가지 정도 종목이에요. 뭐 아키가와 보쿠엔부터 뭐 GMO 베파토, 맨 밑에 9984가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인데 가만히 보면은 아키가와 보쿠엔 같은 경우에는 150엔 올랐고요. 그다음에 GMO 베파토는 1000엔 정도. 그다음에 쇼마이 상성 같은 경우에는 150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는 1,500엔 올랐습니다.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들은 다 다르죠. 제각각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상한가 제도를 살펴보면요, 조금은 특이합니다. 그 전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가격마다 이 주식의 주가가 얼마임에 따라서 가격 제한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엔 미만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엔이고요. 200엔 미만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10,000엔 미만이었죠. 9,000원대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00엔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어떤 정률제라고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 정액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를 갖고 이 가격 제한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월 6일 엊그제 소프트뱅크 그룹의 종가가 8,462엔이었습니다. 아까 테이블에서 보면은 10,000엔 미만이죠. 그래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1,500엔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상한가를 갔으니까 상한가 1,500엔이 더 붙어서 9,962엔으로 끝나게 된 거고요. 이걸 퍼센트 따져보면 한 17.7% 정도가 환산이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오늘 또 만약 소프트뱅크 그룹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 뭐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역시나 10,000엔 미만이기 때문에 1,500엔이 상한가 폭입니다. 그러면 11,462엔이 되겠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또 상한가를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1,500엔이 아니라 이제 15,000엔 미만이기 때문에 3,000엔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폭을 따져보면은 26.2% 이 상한가 폭이 그 퍼센트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일괄적으로 30% 이렇게 상한가 제도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종목의 그 가격마다 상한가 폭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제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하면 20%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7% 정도로 뭐 끝날 수도
있고 30% 생각했는데 뭐 25%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조금은 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HTS 화면을 보면요, 현재가 창 뭐 어느 증권사를 사용하시던 간에 이 상한가를 미리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뭐 GMO 페파토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갔을 때 뭐 6,120엔이다. 뭐 아키가와 이제 복구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을 때 1,104엔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장 전부터 오늘의 상한가를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간다라는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굳이 상한가가 어느 정도 이게 몇 엔의 주식이기 때문에 뭐 간다 이렇게 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일본 주식이 상한가 제도가 뭐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혼동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상한가 제도가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아까도 기분 좋은 상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프트뱅크가 계속해서 상한가로 쭉쭉쭉 올라간다면 뭐 이런 말씀 가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 보시나요? 네, 소프트뱅크 뭐 제가 일본의 어떤 전 뭐 쉽게 말해서 특산물인 것 같아요. 그 나라 주식시장마다 대표하는 종목이 있고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일본은 소프트뱅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언급한 것이 주주 가치입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주주 가치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25조 엔의 어떤 투자 규모에서 부채 4조 엔을 제하면 21조 엔 정도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소프트뱅크 회장이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1조 엔 정도면 뭐 한화로 뭐 100엔당 1,000원 치면 한 2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뭐 삼성전자가 한 240조 원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규모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소프트뱅크가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화로.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배의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한 거죠. 미국으로 치면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준 거나 마찬가지인 요즘 트렌드에서 거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한 6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6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LG U+나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규모를 1년 내에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사주를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였고요. 그것 때문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시가총액 2위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오늘 소프트뱅크의 특징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히 상한가제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투자의 팁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동엽 PB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라이스타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종가들로 이 종목의 추이 확인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코 테크놀로지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엑스바이오텍도 좀 조정권이었습니다. 9달러 선에 거래 마감됐고 노바백스도 2.61% 정도 밀렸습니다. 트리바고와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4.34% 오르면서 6달러에 거의 임박하는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네요. 자, 일본의 글로벌 라이징 스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츠카 가구와 에픽 야마다는 4거래일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츠카 가구가 5.37%, 에픽 야마다가 3.89% 각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호리바 제작소가 4.66%,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편입된 미라카 홀딩스와 같은 경우는 4.31%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본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이 특히 더 수익률이 좋았네요. 자, 이제 내 포트에 넣을 종목들 궁금하시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포트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새로이 포트에 담을 종목을 소개해드린 것보다 이 구정 연휴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목표가에 도달했던 두 종목을 이제 졸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엑스바이오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이현석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하는 이제 제약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 버메키 맵을 이용해서 이 대장암에 좀 특화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로 놓고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 대장암에 대한 임상 3상이
이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후에 이 마케팅에 대한 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비머키 맵을 통해서 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뿐만 아니라 이 한선염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좀 네.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이 지금 이제 경쟁사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이런 호재가요.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는 이제 조금 8% 가량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이제 전 거래일에서 대략 한 16%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매수가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난 1월 이제 딱 이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5.5불에서 추천해 드려서 대략 한 9.8불까지 네. 도달했기 때문에 거의 뭐 매수가 대비는 대략 뭐 8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 지금은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닌 전량 매도가 맞고 심지어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제 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듯이 이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가 맞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엑스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월 동안 이 2점 초반대부터 뭐 10불 때까지 쭉 올라온 한 5배 가량 이제 오른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빠른 시간 안에 타이밍 좋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전량 매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른 종목 이제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지 하나 더 짧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역시도 이제 소개보다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종목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안암반도체가 이제 모태 기업인 이 엠코 테크놀로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 시장성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뭐 최종 목표가는 이제 이 도달은 하지 않았지만은 뭐 1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한 상태이고요.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 나갔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호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종 목표가를 제가 이제 9.5불을 제시해 네. 드렸고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8.5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제 어제 장에서 이제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 이제 9.5불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소개를 시켜주셔서 설 연휴 동안 아마 미국 주식시장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한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오늘 졸업하는 종목 엠코 테크놀로지와 함께 엑스바이오텍 이성배 연구원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일본 주식에 대한 팁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수익률 좋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까다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슈를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내 포트에 담을 종목들은 무엇이 좋은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